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서울교통공사 면접을 끝내고 한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올리는 이 9호선 운영 부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은 여기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에 대한 채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은 아마 이번에 첫 채용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기관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어디로 운행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1 단계 구간까지 운행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객 안전은 여기 13개 역 안에서 근무하시는 거고요. 1 단계를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이랑 다른 회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내 사내 독립기업이라고 CIC라는 개념으로 있는 게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호선 채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저희 오늘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금요일까지 제출인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아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멈춰서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류, 필기, 면접을 모두 케어하는 아마도 유일한 컨설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취업은 자신있게 저희 필승 NCS가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 9호선 운영부문 면접 특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올해 고객안전이 3명을 합격했는데 고객안전 3명을 합격했는데 4명 뽑는 자리에 3명이 합격을 했죠. 서울교통공사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무가 약간 아쉽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서류부터 필기 면접까지 올케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분들을 관리해서 최종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안내하기 전에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저희 첨삭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첨삭 프로그램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소서, 필기, 면접 올케어 하는 이 교육기관인 만큼 NCS 능력 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기재해서 송부를 해드리는 개념입니다. 피드백이라 함은 직업기초 능력 10개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글쓰기 기법에 기반해서 기승전결 전개가 매끄러운지를 판단합니다. 배치, 그래 문장별, 가독성을 고려해서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요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중요한 점은 대필은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대필은 뭐냐? 소재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써드립니다. 이런 게 대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량 맞춰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거기에 맞게 이러한 사항들 파악해가지고 판단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구조이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괜찮다, 내용들이 너무 잘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해당 보내주신 내용 안에서 가독성을 더 좋게 만들고 문장을 바꿔드리고 하는 거는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대필이랑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좋은 내용 잘 완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평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고 가독성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문장을 바꿔드리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각 문항별 첨삭 1회 진행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전체 문항 진행하는 걸 권장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회 첨삭부터는 추가 비용이 있는데 아마 2회 첨삭 받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영상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가 오픈 카톡방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1대1 참여하기 들어오셔서 9호선 자소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 안내할 거고요. 첨삭료는 5문항 11만 원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개별 문항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각 25,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첨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하늘색이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소서입니다. 예, 하늘색 제가 다 블러 처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가 제가 첨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첨삭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저희 서울교통공사 신호직 최종 합격자 분께서 자소서 첨삭부터 받았는데 자소서 첨삭 참여했던 후기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자소서 문항이 그냥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만큼 되게 인성 경험 면접 스타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줄 보면 나중에 면접 준비하면서 자소서 관련 질문 준비할 때 굉장히 수월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필기 특강, 서울교통공사 때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그거 지금도 9호선 대상으로 판매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서경우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오늘이 수강 마지막 일인데요. 9호선 대상으로 다시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엑스퍼트 컨설팅이라는 대행사가 이번에 맞는데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10개 영역이 출제가 되고 엑스퍼트 컨설팅 특성상 피셋형 위주고 모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홍보하는 이 특강으로 준비해도 무난합니다. 무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하반기에 어차피 네 석용 또 열 거 아니냐, 그때 듣는 게 이득 아니냐, 괜히 지금 들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하반기에 오픈한 서교공 특강을 할인된 가격 절반 혹은 그 이하로 판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추가되는 건 23년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기출됐던 거를 어느 정도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 마흔 문항이랑 해설 강의 추가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것들은 너무 잘 찍어놔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절반 이하 가격. 근데 컨텐츠는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존 거 재수강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번에 9호선 좀 쇼부를 보고 싶다,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일 남았죠 지금. 망설이지 말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도 여기 있는 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교통공사 9호선 브리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채용 예정 인원이 17명입니다. 고객안전 4명, 3명, 1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운전 13명입니다. 운전은 이번에 처음 채용을 하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요거 자격증 소지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2배수죠. 서교공은 1.5배수인데 9호선 같은 경우는 2배수입니다. 2배수. 중요한 건 여기죠. 이제 원서 접수한 다음에 필기시험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즉, 이 서류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적부라는 거죠. 적부. 아니, 선생님, 그러면 대충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면접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문항이라고 볼 만큼 인성 경험 면접 틱하게 지금 자소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딴소리 하면 자소서에 쓴 거랑 다르네요 라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19일에 진행이 되고요. 필기 발표일은 25일 금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일 금요일에 발표되자마자 면접 특강 모집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약 10여일 뒤인 9월 5일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9호선은 면접 시험이 인성 경험 면접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이 수월하죠.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 고객 안전직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이제 10개 영역 다 나오고요.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 영역 플러스 전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전공이 다른 회사랑 달리 전기랑 기계가 반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어차피 전기 아니면 기계 한 과목씩만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사실 반대 과목을 잘 찍냐의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닥치는 대로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경력 경험 사항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워놓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좀 꽉꽉 채워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면접에서 그 성실도를 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꽉꽉 잘 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험이랑 경력 사항을 제가 나눠서 가져왔는데 경험 일부러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경력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납입 증명서를 이제 첨부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다 경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 경험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직이랑 고용 형태에 나와 있는데 구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고용 형태 뭐 파견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께서 그 경력 증명서 떼보시면은 어떤 형태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경력 다 떼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다 경험에다가 넣어서 지원하셔도 됩니다. 자, 회사 이름은 뭐뭐 공사, 철도 공기업, 카페 등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투썸플레이스다 아니면 뭐 저기 코레일 네트워크스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되니까요.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만 쓰셔도 괜찮아요. 블라인드 걸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기업명 경험, 경력 사항에 언급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했던 내용들 담당 업무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볼 겁니다. 전문항 500에서 600자이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원한 이유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어본 거에만 대답해 주면 끝나거든요. 그럼 뭘 쓰면 되겠습니까?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 써 주면 되고요.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써 주면 되는데 내가 과거에 성공한 경험, 어떤 기여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사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기여를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라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항의 의도가 이겁니다. "너 회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냐? 여기 왜 지원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 과거 성공 경험이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입사 후에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해 주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구호선 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거든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 독립기업이에요. 13개역밖에 운영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너 구호선 진짜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하고 검증형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교공이랑 다르게 구호선 운영 부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 블로그 링크 걸어 놨는데 거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구호선 운영 부문 첨부 파일을 달아 놨습니다. 요거 있거든요. 꼭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자, 왼쪽 보시면 일반 현황 있죠? 구호선 운영 부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단계랑 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직 및 정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구호선 운영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정원 256명으로 운영이 되죠. 서울교통공사 17,000명인 거랑 사뭇 비교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전과 경영 목표도 서울교통공사랑 다릅니다. 이거 반드시 왼쪽 요 페이지에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항, 이게 이제 22년 11월 업무 보고이거든요. 예, 그때의 현안 사항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감명을 받아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템플릿 달아 놨는데요. 보시면은 소제목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1문단, 2문단, 3문단 다 200자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사업이랑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의 가치관은 뭐뭐입니다. 이는 9호선 운영 부분에서 중요시하는 방금 이제 봤던 전략 목표나 부서 전략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뭐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원 동기 끝났고요. 이제 내가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여할 건지 얘기를 해주면 끝나죠. 저는 관련해서 나의 성공 경험, 이런 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또 200자가 확보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입사해서 뭐 고객 안전직, 운전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러이러한 업무 수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도 첨부를 해놨는데, 예, 각각 직무별로 직무 기술서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진짜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건지 고민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상을 가지고 만약에 내 얘기를 할 거다, 사업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재상은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상을 가진 인재라 생각해 지원을 했다. 자, 사례 요약해서 뭐뭐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하게 공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9호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내 행동의 근거,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 행동들 얘기하면서 내가 배운 점 혹은 기른 역량을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런 인재라는 거를 어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단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여할 건지 얘기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해주면 끝이 납니다.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지원 동기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어떻게 기여할 건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똑같습니다. 구조는 물어본 거에만 대답해 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면접 문항이랑 똑같죠. 예상되는 어려움이 뭐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달라. 예, 이거는 직무에 대해서 너가 얼만큼 잘 알고 있니? 라는 거죠. 현직자 인터뷰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예, 현직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들으면 소재 구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고요. 자, 우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생각해본 지원자를 당연히 채용하고 싶을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입사 후에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이직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애를 뽑아야
회사에 오래 다닐 거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지, 왜 자소서 문항이나 면접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중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니까 내가 못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 약점이나 단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객안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입사하면 영무 자동화 기기라고 하죠. 발매기나 환급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초동 조치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직무기술서에서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예?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수행했을 때,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작성을 해주면서 실제로 이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나만의 생각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단계별로 대응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선배님들께 물어본다거나, 입사교육 때 성실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겠다거나,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겠다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위와 같은 태도를 통해 극복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대처 잘할 수 있으니까 날 뽑아달라 라고 어필을 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그냥 막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도에 맞게 써줘야 자소서 평가도 쉬워지고, 물론 우리는 적부긴 하지만요. 면접 답변으로 봤을 때도 점수를 주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가 포인트죠. 예, 우선 결과도 포인트고요. 자, 요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공공기관 특성상 자발적인 직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서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 이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방향입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뭐 이거는 꼭 쓸 필요는 없지만 써주면 좋겠죠. 당시 상황에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했고 실제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지 당연히 우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왜입니다. 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드러내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소서 쓸 때나 면접 답변할 때나 내 생각을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 행동, 결과 순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템플릿 간단하죠? 예, 두 가지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어떻게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상황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뭐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요거죠, 요거. 예,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간단하죠? 우수한 결과가 있었고 그때 난 이거를 배웠다. 그리고 뭐 포부 간단하게 써 주셔도 되고 안 써 주셔도 됩니다. 그니까 이 경험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경험이 없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험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고민을 해 보시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사람들과 협력까지 해야 되거든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되고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소재가 없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라면 그런 얘기 쓸 것 같습니다. 축제 주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단과대학, 단대라고 하죠. 혹은 이제 학과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뭐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는지,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무사히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과대학과 학과들이 각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들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올해는 우리가 여기 쓰고 내년엔 너희가 여기 써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풀어 가지고 축제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혹은 조직의 내부에서 이제 총무부 돈을 아껴야 되는 애들이랑 기획 혹은 홍보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친구들의 역할은 돈을 운용을 하고 아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 친구들은 돈을 팡팡 쓰더라도 기획한 행사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게끔 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 합의를 봐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템플릿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두 갈씩 당시 상황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 과제를 수행하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었는지 반드시 써줘야 되고, 각각이 추구하는 점도 꼭 있어야 됩니다. 협력을 어떻게, how죠, how. 행동 방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이 자리, 내년엔 니네가 이 자리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보고 뭐 가위바위보를 했다든가 뭐 그런 how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영무 기술부서 운전직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고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이런 문항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네요. 목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시기별로 기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행 시기별. 시행 시기별이 어려울 텐데요. 요거는 NCS 워크북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제가 여기도 작성을 해놨지만 다들 별 생각 없이 회사 지원하잖아요. 취업해야 되니까. 기관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너 여기 지원할 거면 이 정도는 좀 생각하고 와줘라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 첨부 파일이라고 하면 아까 그 9호선 업무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능력 워크북 148조 경력개발 파트를 참고하면 요거고요. 시기별로 뭘 할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력개발 단계랑 자기개발 단계로 나눠가지고 템플릿을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력개발 단계 보면은 워크북 148쪽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내 목표 써주면 되겠고요. 조직 입사, 경력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로 나눠가지고 경력개발 단계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목표를 달성을 할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워크북 보면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복붙하면 곤란하고요. 9호선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그것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봐야 100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성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세분화해서 쓰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기는 1에서 3년을 보통 얘기하고요. 장기는 5에서 20년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기 뭐 조직 입사 경력 초기에는 업무 매뉴얼 숙지하고 이렇게 배우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 중기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테랑으로서 내가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9호선 자기소개서 지금 복붙 안 되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복붙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채용 사이트입니다. 자기소개서 파트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복붙을 하고 싶단 말이죠. 여기 놓고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는 제한됩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우리 주소창 있죠? 여기에다가 복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붙을 해 놓고요. 요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당깁니다. 당기면 지금 여기는 X 표시, 금지 표시 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플러스 표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길게 복붙을 해가지고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 글자 수 0이죠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 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붙을 하면은 제한이 되는데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다 넣으면은 되고요. 여기서 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복붙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채용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저희 프로그램 소개와 경력 경험 사항과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거든요. 상반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힘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12월 되면은 다 끝나거든요. 11월까지가 진짜 딱 마지노선입니다. 4개월 남은 시간 저도 함께 불태울 테니까 같이 잘 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늘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